매주 화요일 오전 6시 50분에는 염승환 이사에게 시장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담대한 예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롯데정밀화학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지난 시간에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주고 가셨는데 시장 흐름과는 무관하게 한 주 동안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 작년 말부터 좋게 봤던 건데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드디어 좀 가는 것 같고,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사실 화학사업부보다도 당시에 이 회사가 좀 특이한 게 대체육 소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셀룰로스라고. 네. 그때 이제 한참 비욘드 미트가 또 유행을 했던 때라. 그래서 어차피 이건 좀 장기적으로 트렌드를 탈 것 같고, 또 암모니아 트레이딩 국내 1등 기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당시에도 그런 얘기 나왔죠. 암모니아가 수소 운송을 할 때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주면 되게 운반하기 좀 편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당시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뭐 어차피 지금 당장 돈 버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돈 버는 그러니까 이런 성장 산업에다가 갑자기 본업이 지금 이제 터지면서 주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본업이 좀 잘 되긴 해야 됩니다. 본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게 모멘텀이 받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주가들이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고려 아연도 한번 그랬던 것 같고, OCI도 지금 본업 폴리실리콘 잘하는데 거기에 2차 전지가 붙어버렸잖아요. 네. 그래 좀 올라가는 것처럼, 역시 롯데정밀화학도 최근에 이제 본업에서,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만드는 게 이제 가성소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ECH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에폭시의 원료로 들어가요. 근데 에폭시는 또 페인트를 만드는 원료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페인트 가격도 올라가고 에폭시 가격도 뛰니까 ECH 가격도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석탄을 원료로 만들거든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석탄 가격 튀니까 또 이 제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 ECH가 또 가격이 좀 튀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화학주를 선택을 할 때 이런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석탄 가격이라든가 중국에서 좀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겹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까지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실적 추정치도 상향되면서 굉장히 좀 평가가 좋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롯데그룹이 롯데케미칼이 이제 수소사업 본격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 거기서 역시 롯데정밀화학하고 같이 뭐 암모니아 사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하는 사업에 정밀화학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으로도 좀 어떤 성장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지금 뭐 9만 원까지 왔으니까 뭐 좀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뭔가 카카오나 이런 기존의 주도주들 몇 개가 좀 부러지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을 좀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최근에 이 석유화학주 중에서 이렇게 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좀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은 한번 그래도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나 이제 좀 여기서 또 쉬어가야 또 다음이 있는 거니까 약간의 단기 조정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업 중심의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롯데그룹의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사업도 구체화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신고가 행진인데 일단은 좀 10만 원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롯데정밀화학 먼저 리뷰를 해봤고, 아니 최근에 보니까 뭐 화학에 들어가는 PA, 뭐 석탄, 알루미늄, 구리 등등 원자재 가격이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다 중국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강주도요. 요새 포스코가 어제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수요가 사실 좋아서라기보다는 중국이 이제 감산에 들어간다. 특히 이제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공장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철강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올랐고, 거기다가 화학업종들도 좀 비슷한 게, 갑자기 지금 중국의 환경부에서 중국의 주요 5개 성에 있는 그 석유화학 단지를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환경 규정을 준수하느냐, 거기서 이제 너무 많은 뭐 이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이런 좀 유해 물질을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장 가동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중국과 한국은 이런 석유화학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만드는 게 서로 경쟁 관계니까. 그래서 중국이 줄면 그 뒤에서 이제 한국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석탄 가격이 워낙 올라갔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문제도 있는데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인데 호주랑 중국이 사이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호주가 미국의 우방 국가니까. 예, 약간 그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 대신에 다른 쪽을 선택하는데 당연히 물량을 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석탄에 대한 이제 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굉장히 석탄 가격이 또 튀고 석탄을 그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이제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면서 석탄을 이제 원료로 하는 뭐 제품들이 뭐 암모니아도 있을 거고 메탄올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이제 VAM이라는 이제 소재도 있고요. 에폭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롯데정밀화학의 ECH도 있고 뭐 가소제 PA라는 이제 가소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격이 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가들이 튀고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또 워낙 싸요. 이 우리나라 왜냐하면 네. 석유화하고 이 철강주가 왜 이렇게 주가가 PR이 낮냐면 다 이제 공통적인 논리죠. 피크아웃에 다 걸리는 업종들이에요. 이번이 최고점이다. 실적 최고점이다. 포스코도 그랬었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워낙 싸게 거래됐는데 이런 모멘텀이 붙으면 아 이번이 최고가 아니겠구나. 더 갈 수 있겠구나. 실적이. 이게 이제 붙으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의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화학주들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 일단 뭐 롯데정밀화학도 좀 많이 올랐고 대표적인 게 애경유화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카프로도 지금 요새 갑자기 좀 부상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카프로 락탐 이게 나일론을 만드는 원료인데 이 제품 가격도 좀 튀고 있고요. 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PVC 가격 상승 수혜주니까 이 기업들은 좀 계속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PVC가 중국 때문에 좋은 네. 거고 태양광은 미국의 정책 확대로 수혜고 예. 롯데케미칼도 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이제 돼요? 어제 오랜만에 네. 진짜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롯데케미칼을 참 이게 뭘로 보냐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리츠증권의 노우 애널리스트가 지난주에 보고서 썼는데 수소주로 좀 보자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롯데그룹의 중심축이 지금 롯데케미칼이죠. 케미칼이 본격적으로 수소 사업하겠다. 사실 일진 하이솔루스 주주분들은 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이 그 일진 하이솔루스가 하는 수소 연료 탱크 사업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격적으로 수소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수소 생산도 하고 연료 탱크도 만들고 또 암모니아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기존의 석유화학 회사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수소 산업의 어떤 이제 중심주로 좀 거듭나겠다는 어떤 이제 의지를 좀 밝혔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제 롯데케미칼도 투자하실 때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게 당장 돈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익성까지 그 나오는 데는 상당 기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긴 시계열로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주가 수준에서 뭐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주가가 많이 부러졌어요, 사실. 근데 더 이상 사실 나쁠 건 없죠.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한 데다가 PER이 뭐 5배밖에 안 될 정도로 싸니까.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지금은 오히려 좀 빠지면 계속 비중 확대 해도 좀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들은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롯데케미칼이 또 상당히 무거워요, 주식이. 그렇죠? 네. 네. 되게 무겁죠. 그래서 근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네. 좀 뚝심과 인내심이 필요한. 근데 이게 또 네. 그 제품 가격이 돌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무섭게 가긴 해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에틸렌이에요. 네. 근데 이 에틸렌 가격이 좀 위로 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부진하지만 중국의 공급이 좀 최근에 줄어들고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좀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저희가 화학 얘기를 하면서 철강 얘기를 많이들 여쭤보시네요. 좀 같은 맥락일까요? 철강도 화학과? 네, 포스코가 저번에 이제 40만 원 넘고 35만 원, 32만 원 이렇게 이제 무너져서 이제 박스권 그리다가 이제 드디어 박스권 탈출하고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아마 그 주주분들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막 오르고 좀 오른다 싶으면 갑자기 폭락을 하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요즘 장이 그런 게
그 포스코도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랬어요. 실적 좋아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생각보다 좀 감산 덜할 것 같다. 그게 나오니까 공매도가 막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뭐냐면은 사실 그 별로 그렇게 큰 악재도 아닌데 지금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조그만 뭔가 좀 그러니까 주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 악재가 조그만 게 이제 그 빌미가 생기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져버려요 주가. NC랑 예. 카카오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쭉쭉 빠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비해서 수급으로 더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복원될 때 굉장히 가파르게 복원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후에 감산 이슈가 계속 나왔고 또 철강 수요가 중국은 좀 부진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인프라 투자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수요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코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PER이 뭐 6배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날 이런 경기 민감주는 맨날 서름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0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좀 끌고 가자. 그리고 배당도 주니까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주에 이어서 저희가 철강주들까지 잠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 쪽 얘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사님. 지난주 에코프로비엠의 수주 이슈와 함께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 주가 뭐 증권사들이 일제히 다 올렸고 지금 관련주들은 끝까지 저희가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소재 쪽은? 그럼요. 이제 2차 네. 전지가 사실 이제 2023년 실적을 당겨와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네. 그 이상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좀 약간 이제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생명을 더 연장시켜 버렸죠. 이번에 2024년부터 26년. 근데 이게 미국에 들어가는 물량인데 SK이노베이션이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있을 겁니다. 뭐 삼성 SDI도 지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그 포드랑 같이 유럽에 12조 원짜리 공장 짓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부족해요. 배터리는 앞으로도 엄청나게 필요한데 만드는 업체는 제한돼 있고 근데 그걸 왜 쉽게 못 만드냐면 돈이 막 조 단위로 들어가니까 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LG화학이 좀 주가 안 좋은 게 배터리 화재 사고 때문인데 최근에 보니까 CATL도 그렇고 BYD도 배터리 화재 사고 났다는 뉴스들이 간간히 보도되더라고요. 뭐냐면 화재 사고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기업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칫 잘못해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화재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회사가 그냥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소재가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이거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소재 기업들의 주가 올라가는데 비싸긴 한데 이보다 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성장이 꺾일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내년까지는.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주도주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쉬어가겠죠. 뭐 중간중간 한 번씩은 쉬어갈 텐데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신다면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동박 관련주가 좀 덜 올랐어요. 이제 어제 그 일진이 좀 오르기도 맞아요. 했지만 네. 그 최근에 솔루스 첨단 소재 좀 덜 올랐고 SKC도 오르긴 하는데 SKC가 지금 시총이 7조밖에 안 돼요. 저는 뭐 충분히 10조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동박 관련주에는 좀 양극재보다 좀 덜 올랐기 때문에 한번 동박 관련주들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요새 LFP 배터리 얘기 나와서 막 첨보라든가 첨가제 회사들이 가는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걸 주력으로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너무 작아서 주행거리에 사실 좀 그 핸디캡이 많아요. LFP가 대신에 안전하니까 네. 하는 건데 이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지만 NCM도 당연히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LFP에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결국엔 골고루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기업들 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시장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이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요다에서 그거 나온 거 봤는데 그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2025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 주행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거 뭐 한 10초짜리 영상이라 이게 뭐 정말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스펙 뭐 수명 이런 거를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답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뭐 실험실에서 하는 걸로 저걸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정도라면 뭐 삼성 SI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좋은 고사양의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렇지만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저는 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중에 게임 체인저가 뭐 될 수는 있겠죠. 분명히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양산 시기 또 그리고 도요타에서 밝혔던 것도 뭐냐면은 전기차 그러니까 완벽한 그 전기차에 그걸 넣는다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에 넣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차예요. 엔진이 주 동력이고 그 다음에 그에 이제 배터리가 보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하겠다는 거는 아직은 좀 100%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은 뭐 신경 쓸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성장성을 봤을 때는 또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상용화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일본 배터리는. 업체들이 네.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1등한 게 뭐 미국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삼성전자는 그 이제 개인용 PC 시장이 열리는 걸 알고 범용화된 좀 약간 품질 떨어져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D램으로 갔는데 네. 일본은 기술만 생각하네. 우리는 무조건 최첨단 뭐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 개발하다가 망해버렸죠, 사실은. 삼성한테 주도권 다 네.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전고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고체 배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어쨌든 좋은 주행거리 내주고 그런 합리적인 차를 사기 원하는 거지 뭐 최고 사양 스포츠카 사실 분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너무 그러니까 우리 한국 투자원들이 전고체 얘기만 나오면 네.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좀 너무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대량 양산 체제 구축과 함께 이제 현실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넘어서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한번 제가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 수소 모빌리티의 중심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이 중심이기는 한데 완성차 섹터는 요즘에 워낙 또 못 가고 있어서 우리가 더 얼마만큼의 기다림이 필요한 건지. 그 완성차도 네. 저는 뭐 이제 뭐 아직은 좀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동남아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돼가지고 지금 현대차 아산 공장도 그랜저하고 소나타 생산하는데 그게 좀 피해를 입고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피곤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반도체 공급 언제 정상화 되느냐. 근데 다행인 건 이제 말레이시아도 확진자가 꺾였고 베트남 같은 데도 그 베트남 총리가 그러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그럼 결국 공장 셧다운 했던 것들이 풀리면 반도체 공장이 정상화 될 거고 거기에 이제 독일의 인피니언의 후공정 반도체 공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4분기에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증권가의 공통된 컨센서스니까 그렇게 본다면 4분기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부터는 좀 보시면 좋겠고 다만 수소차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돈 벌려면 2027년 이후는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수소 사업을 한다고 언급을 한 것처럼 당장 돈 벌겠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해서 보다는 좀 전기차 쪽,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증가하고 반도체 공급 부족이 언제쯤 해소될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좀 그게 소멸돼가지고 기아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는데 뭐 1월달, 2월달에 저는 이미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시장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이제는 애플카 이슈는 좀 소멸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나중에 또 될 수도 있겠지만 기아나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너무 애플에 연결 짓지 마시고 본업인 전기차, 반도체 공급 부족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와 함께 오늘도 탑픽 종목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주식을 들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질문 많이 받으셨죠, 이사님도. 근데 주식을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요 그 얘기 많이 나오니까 옛날 이제 통계 내가지고 맞아요. 거의 추석 전에 빠지고요. 추석 후에 대부분 올랐어요. 5번 중에 4번이. 근데 그게 뭐 이번에도 맞을지 틀릴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또 FMC 때문에 안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너무 그런 시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게 뭐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 크게 도움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막 2차 전지가 잘 갔고 아까 롯데정밀화학이 잘 갔고 도대체 이런 기업이 또 뭐가 있을까? 이거를 발굴을 해야죠. 시장 흐름과는 무관하게. 그런 네. 거 왜냐하면 대세하락장이면 우리가 치열하게 시황을 분석을 하고 이제 약세장이 진입했으니까 조심해야 이런 좀 우리가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대세하락장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좀 박스권 장이니까 이런 장에서는 좋은 기업 선정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그냥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답답한 장에 그냥 매몰되기보다는 종목 발굴에 힘을 좀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 얘기도 할까요? 네.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신 기업 네, 궁금하네요. 저는 뭐 사실 이제 업종으로는 OLED 소재, 뭐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네. 차량용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요새 무이나 솔루션, 뭐 우리나라도 이마트 24인가요? 뭐 그런 무이나 솔루션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쪽이 성장할 것 같아서 좀 관심은 가져보시고 저는 이제 최선호주로는 JT라고 있어요. JT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DDR5 관련주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했죠. 네페스아크가 그 반도체 테스트하는 회사인데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에서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파운드리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 마이크론에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결국에는 테스트 장비 회사들도 이제 위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시총이 되게 좀 가벼워요. 아직은 작은데 그만큼 또 위가 열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반드시 좀 비메모리, 그중에 후공정, 뭐 테스트나 패키징하는 회사들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한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 위주로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종목으로는 JT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염인사님 그만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시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